공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 강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된 조문 312조 1항 2항이죠. 관련된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소법 시행된 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정 형소법 시행되기 전이다라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시행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범 케이스,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원 그림이 있죠? 법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줄이 하나다. 원본 증거라는 얘기고요. 줄이 두 개다. 전문 증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해 피고인이 있습니다. 당해 피고인을 A라고 해보시죠. 이 당해 피고인을 기준으로 왼쪽은 공동 피고인입니다. 즉 재판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변론을 함께하고 있다. 그럼 얘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얘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 당해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B라고 해보시죠. 이 당해 피고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공동 피고인이 아닙니다. 즉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론이 분리되어 있다. 얘는 공동 피고인 아닌 공범. 얘는 공동 피고인도 아니고 공범도 아닌 거죠. 그리고 조서를 작성했는데 첫 번째 줄은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줄은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얘기한다. 법정 증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언, 동그라미 1번.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어 별개의 범죄다. 즉 공범 아니라는 거예요. 병합 심리 중인,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즉 공동 피고인이라는 거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 B의 진술이나 당해 피고인 A가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 B의 피신 조서는 당해 피고인 A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올라가 보시죠. 즉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 선서시켜서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 그 증언을 받아서 A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진술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신문으로 그 증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얘기한다. 법정 진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언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B의 법정 자백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 B는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인 A의 공소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변론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즉 변론이 분리되면 재판을 따로 받게 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 A의 공소 사실에 대해 그때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림으로 보시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니 그 법정 진술을 받을 수 있고 증인신문 절차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진술로서 당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고, 하지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데 A와
B가 변론이 분리되었다. 재판을 따로 받게 되었다.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다. 즉 공동 피고인 아닌 공범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에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니 그때는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법정 증언을 받아야 그 증언을 A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변론을 분리한다라는 문구에 유의를 하셔야겠죠. 증인신문으로 가야 되느냐 피고인신문으로 가야 되느냐 나뉘니까 그 소송 절차를 같이 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범도 아니고 공동 피고인도 아니다. 그야말로 제3자인 거죠. 증인입니다. 당연히 법정 증언을 받아서 그 증언을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더 보시죠. 그래서 기록에서 변론을 분리한다 라는 문구에 유의하시라는 것이고요. 자, 한번 보시죠. 예를 공동 피고인입니다. A와 B는 같은 소송 절차에 있습니다. 변론을 함께하고 있어요. A는 작물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B는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공범이죠. A의 작물죄에 대해서는 B는 공범이 아닙니다. 자, 공동피고인 B의 증인 적격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A의 작물죄에 대해서 증인 적격이 있나요? 증인 적격 있습니다. 왜냐? 작물죄에 대해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증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땐 증인으로서 증언 거부권이 있겠죠. A의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는 B가 증인 적격이 있나요? 없죠. 특수절도죄. B도 특수절도죄입니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증인 적격이 없다. 피고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 진술 거부권은 가지겠죠. 다만 A와 B의 변론을 분리한다. 소송 절차를 분리한다. 라면 공동피고인이었다가 공동피고인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을 가진다. 그때는 증인으로서 증언 거부권이 있겠죠. 자,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제2회 공판조서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어요. 하나의 조서이지만 피고인 신문인가 증인 신문인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검사가 묻고 피고인 B가 답합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A와 함께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였죠? 피고인 B.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 묻고 있나요? 특수절도에 대해서 묻고 있죠?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지위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 진술 그 자체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피고인 A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이 대답을요. 이 진술을. 반면 검사 A가 친구 C가 훔친 반지를 샀지요. B. 네, C가 훔친 반지를 A가 헐값에 사서 A가 한동안 끼고 다녔습니다. 뭐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죠? A의 작물죄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죠. P의 대답은 어떤 지위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작물죄,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즉 증인으로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선서를 시켰어야 됩니다. 이 진술은 피고인 A의 작물죄에 대해서 유죄 증거 쓸 수 없다. 증인신문 절차를 밟아서 이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선서 없는 증언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았던 것이고요. 따라서 A의 작물죄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시죠. 자, 그러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증인의 자격이 있네요. 증인 적격이 있네요. 따라서 선설시키고 그 법정 증언을 받아서 당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다. 그 진술을 조서로 작성해서 법정에 제출하려고 한다라면 공범 아니죠?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312조 사항. 따라서 B가 그 증언으로서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인 증인의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 증언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증언으로서 312조 사항의 요건, 성립의 진정을 인정을 하면 그 조서는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공동 피고인인 재판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절도범과 그 작물범이다. 공범 아닌 거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인 거죠? 그때는 서로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해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피신 조서는 공동 피고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해 피고인 A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312조 사항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312조 사항에 따라서 그 원진술자 B가 증언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증언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A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단 312조 사항은 성립의 진정을 영상 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올라가시죠. 자, 공범인 경우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 피고인이든 공동 피고인이 아니든 공범이다. 특수절도죄의 공범이다. 거기에 대한 B의 답은 A에 대해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공범인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든 사경 작성 피신조서든 원진술자 B가 아니고 당해 피고인 A가 법정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든 사경 작성 피신조서든 모두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하여야 그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범인 경우에요. 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바뀌었죠. 312조 1항에 따라서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법이 바뀐 게 없죠. 예전과 그대로입니다. 312조 3항에 따라서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하여야 이 B들이 진술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 조서들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4, 5, 6, 7을 보시죠. 5만 사경 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것이네요. 자, 이 4, 6, 7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나온 게 없으니 시행 전의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금의 시행 후의 평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경우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 A가 증거 부동의했으나 B가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신조서를 피고인 A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이다. 그러면 이 지금 태도는 시행 후 지금의 경우에는 유지될 수 없겠죠? 당해 피고인 A가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인되니까요. 즉 검사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신 조서를 당해 피고인 A가 증거 부동의하면 끝인 거예요. 법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5번. 5번은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의 경우죠. 당해 피고인 A와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 B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그 피의자 B의 법정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이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당해 피고인 A가 공판 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12조 사항이 아니고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신조서, 비피신조서에 대해 사망 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 즉 진술 불능일 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14조는 312조 사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312조 사망이 적용되면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당해 피고인은 지금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고 있죠. 사망 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될 수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 B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 그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판례를 보시죠. 그 공동피고인 B가 법정에서 경찰 수사 중 피신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더라도, 즉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 그 증언은 원 진술자인 공동피고인 B가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 증거 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여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증언 그 자체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도 날아가고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 진술 역시, 증언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6번.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입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경우죠. 검사 작성은 공소의 B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조 사항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요. 그때 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 즉 진술불능의 사정이 있고 조서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특신 상태에도 있었다. 그러면 314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것인데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조서로 보았습니다.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312조 사항이 적용되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될 자가 진술불능일 때 플러스 특신 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불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314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판례의 태도 역시 지금 시행 후의 경우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개정법 312조 1항에 따라서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하여야 법정에 들어올 수 있으니 당해 피고인은 지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죠. 314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7번. 이것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경우죠. 이 판례 내용도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이다. 당해 피고인 A가 공범이나 공범 아닌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등본에 대해 증거 부동의했다. 피신조서 등본을 받았다라는 건 재판 절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본으로 받겠죠. 공동피고인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공범도 아니고 공동피고인도 아니다. 그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한 이상 공범이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공판 절차나 다른 공범 후 공판 절차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증거 능력할 수 없다.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 사건 A 공판에 증인 출석하여 그 성립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312조 사항이 적용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B, C가 자기 B, C에 대한 공판 절차나 D 공판 절차, 아예 다른 절차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A 공판 절차에 대해서 A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반드시 B, C가 A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을 인정하여야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시 개정법 시행 전의 태도이고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면 법정에 들어올 수 없겠죠. B, C가 당해 A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해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하여야 B,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A에 대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니 이 판례 역시 증거 능력 관련된 개정 형소법 시행 후에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해 피고인 A가 내용 부인 시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공범인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이든 공동 피고인 아니든 그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모두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검사의 경우에는 312조 1항이고요. 사경의 경우에는 312조 3항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공범도 아니고 공동 피고인도 아니다. 그야말로 제3자인 거예요. 증인이죠. 법정 증언 할 수 있고 법정 증언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참고인 진술조서죠. 312조 사항입니다. 312조 사항이 적용된다. 314조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도 되겠죠. 이 B가 진술 불능일 때가 있을 테니 그때는 특신상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 동그라미 7번은 보셨고요. 동그라미 8번을 보시죠. 사경 또는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 아닌 공범도 아니고 공동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 B에 대한 피신조서. B에 대한 피신조서지만 지금 이 A 절차에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인 거죠.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그 참고인 진술조서가 314조에 의해 당해 피고인 A에 대해 증거능력 있다. 당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B의 피신조서라 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조서인 거고 즉 312조 사항이 요건을 갖추면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 진술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될 B가 진술불능이다. 플러스 특신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라고 증명된다면 314조에 의해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 즉 당해 피고인 A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범 등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과 관련된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소법 시행 후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